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하리만큼 모든 것이 시큰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좋아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 같은 감탄이 없고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도 설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이 쉽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 상태가 우울한 것과는 또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아주 많이 괴로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마음에 야른 막이 하나 씌워진 것처럼 세상의 자극이 이전만큼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무뎌진 건가?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이 식어버려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쉼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3가지 관점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이 기쁨을 무디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처음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오랫동안 바라던 시간을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은 분명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그 특별했던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됩니다. 처음엔 감동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면 우리의 뇌는 거기에서 더 이상 같은 강도의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은퇴 후에 드디어 마음 편히 쉬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정말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천천히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자유가 더 이상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도 시큰둥하고 맛집도 기대만큼 즐겁지 않고 여행을 가도 마음이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분명 바라던 삶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방 심심해진 걸까?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그 즐거움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감동을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너무 익숙해진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덜 소중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빠진 것도 아니라 너무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뇌가 그 소중함을 일상의 배경처럼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재미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틀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기쁨 그 자체보다 기대와 동기,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더 가까운 물질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무언가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것 같은 그 느낌. 그 설렘에 뇌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보다 여행을 준비할 때 더 설레는 경우가 많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보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도파민 시스템이 예전과 똑같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같은 자극에서 느끼는 흥분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음악 한 곡에도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는 같은 노래를 들어도 좋긴 하지만 예전 같은 전율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안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시간이 흐르며 그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식어버린 건가? 내가 무정해진 건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라 반응의 방식이 바뀐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면으로 올라오는 강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새로움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감정이 강합니다. 첫 여행, 첫사랑, 첫 월급, 첫 손주, 첫 자유. 그 처음이라는 요소가 도파민을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뇌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랄 일도 적고, 새로울 일도 적고, 무언가를 처음 겪는 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삶이 심심해진 것이 아니라 뇌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감각은 열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살아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사람도 많고, 버텨야 할 날도 많습니다. 그때는 묻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 삶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질문은 너무 바쁜 사람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생기고, 일이 조금 줄고, 바깥의 소음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동안 미뤄뒀던 질문들이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내가 지켜낸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우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성숙한 단계의 질문입니다.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는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이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초점이 순간의 재미보다 삶 전체의 의미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예전 같은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오랫동안 해오던 취미조차 갑자기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아주 인간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함께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는 익숙한 것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은 감동을 잃기 쉽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뇌의 시스템이 예전보다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예전 같은 강한 설렘이 줄어듭니다. 셋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보다 인생 전체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즐거움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뭘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쉽게 들뜨지 않는다면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실패나 이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살아낸 사람의 뇌가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익숙함을 조금 흔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길로 걷는다면 하루쯤은 다른 길로 돌아가 보세요. 늘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처음 가보는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뇌는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낯설매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파민은 이미 손에 쥔 것보다 곧 올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을 아주 작게라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사야지. 내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셔야지. 내일은 오랜만에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지. 이런 사소한 문장 하나가 무뎌진 하루의 작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감동이 적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무감각은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책임지고 너무 오래 애써온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 겁니다. 그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큰 행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가보는 길 하나, 내일 기다려지는 일 하나, 익숙한 사람에게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하나, 그 하나가 굳어있던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재미없어지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랜 세월의 경험을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재정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다르게 해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끝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감각을 회복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의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당신은 이미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